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트라가 알려주는 라틴 아메리카는 지금 코라지 25년 10월로 시작하겠습니다. 코라지 진행을 맡은 코트라 중남미 지역본부 본부장 김지엽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럼 10월에 코트라 중남미 무역관에서 수집한 정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즘 K-뷰티와 K-푸드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죠. 지난 9월호에서 과테말라 식품 박람회도 소개해드렸는데 중남미에서 그 열기가 어느 때보다도 더 뜨거운 듯합니다. 코트라 무역관에서도 관련 기업의 현지 시장 진출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만나볼 소식은 칠레 메르카도 리브레에 한국 제품 전용관이 생긴다는 소식입니다. 최세령 차장님. 예, 최세령입니다. 소개해주신 바와 같이 칠레 최대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메르카도 리브레입니다. 연간 구매자가 130만 명이나 되는데요. 최근 한류 상품의 인기에 힘입어 한국 제품 전용관인 메르카도 K를 연말 전까지 오픈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은 칠레 산티아고 무역관 장지호 과장이 전해주시겠습니다. 산티아고 무역관 장지호입니다. 코로나 이후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증한 칠레의 경우 전체 뷰티 판매의 30%가 전자상거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집계됩니다. 칠레에서는 메르카도 리브레라는 플랫폼이 편리한 결제와 신속한 배송 시스템을 갖춰 압도적인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는 각종 제품을 셀러들에게 소개하는 B2B 전시회인 메르카도 리브레 익스피리언스의 한국관을 설치해 많은 문의를 받았고, 메르카도 리브레에서는 한국 상품 전용관인 메르카도 K를 열기로 했습니다. 주로 어떤 품목이 입점이 가능한가요? 메르카도 리브레 담당자에 따르면 뷰티와 식품이 주력 상품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기념일이나 세일 기간에는 특별 프로모션을 통해 제품을 부각시켜줄 계획이고요. 특히 이번 메르카도 K를 특별히 개설한 것은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친 100% 한국 제품만 소개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은 제품들을 걸러내겠다는 거네요. 그럼 셀러들의 신뢰도가 중요하겠군요. 그래서 일단 메르카도 K에 입점하기 위해서는 코트라 산티아고 무역관에서 셀러를 승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메르카도 K에 입점을 희망하는 업체는 산티아고 무역관으로 연락 주시면 공식 셀러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메르카도 리브레와 협상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멕시코에서도 이런 비슷한 개념의 마케팅 행사를 아마존 멕시코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화되면 멕시코의 사례도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페루에서도 K-뷰티의 인기가 높다고요? 네, 페루 리마 무역관에서는 현지 최대 뷰티 소매 업체인 아루마사와 인터뷰한 내용을 알려왔습니다. 페루 리마 무역관의 한규민 과장이 전해주겠습니다. 네, 리마 무역관 한규민입니다. 페루에서 K-뷰티의 뜨거운 인기는 수입 통계에서도 알 수 있는데요. 한국산 화장품의 수입액은 2024년 83%, 2025년에는 100%로 매년 크게 증가하면서 시장 점유율에서도 7위로 뛰어올랐습니다. 페루 전국에 100개의 매장을 운영하는 최대의 뷰티 리테일러 아루마에 따르면 K-뷰티 제품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화제를 모으면서 최근 구매 구매량이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스킨케어 제품은 우리나라 뷰티 제품이 거의 장악을 했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화장품을 스킨케어와 메이크업, 헤어케어로 나누어 보면 스킨케어 제품은 K-뷰티가 거의 장악했다고 합니다. 헤어케어 제품 역시 K-뷰티에 대한 관심과 주목이 늘어나고 있어 구매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다만 메이크업 제품은 테스트 공간 구성이나 디스플레이 구축 등 리테일러의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스킨케어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고 합니다. 페루 소비자들은 셰포라나 울타와 같은 서구권 사이트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인정을 받은 브랜드의 경우는 진출이 수월하다고 합니다. 또 단일 히트 상품보다는 탄탄한 제품 라인업을 갖춘 제품을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화장품을 잘 안 써서 몰랐는데 현지 리테일러의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K-뷰티 홍보대사로 좀 꾸미고 다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K-소비재를 주인공으로 에콰도르에서는 엑스포 코리아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고요? 네, 에콰도르에서는 올해로 6회째를 맞은 엑스포 코리아에 2만 6천 명이 넘는 참관객이 몰려 한류의 인기를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키토 무역관의 이경숙 팀장이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키토 무역관 이경숙입니다. 9월 26일부터 27일까지
에콰도르 퀴토에서 엑스포 코리아 2025가 개최되었습니다. 코트라 퀴토 무역관과 주 에콰도르 대한민국 대사관이 주관하는 이 전시회는 한국의 우수 소비재, K-뷰티, K-푸드 등과 한류 K-팝 공연 등을 현지에 소개하면서 우리 기업의 에콰도르 시장 진출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올해 6번째 개최로 2019년부터 팬데믹 때 제외하고 매년 개최되었으며 처음에는 우리 기업 수출 확대를 위해 한국 제품을 수출하는 바이어들을 위한 판촉전으로 시작하여 3회 때부터는 대사관, 한인회와 협업하여 K-팝, K-푸드, K-컬처를 선보였고 작년부터 에콰도르 미 진출 우리 기업 쇼케이스 운영을 하면서 대표 K-소비재 전시회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전에는 1,500명 정도 참석하는 반면 2024년도엔 8,000명, 올해는 이틀 동안 26,000명의 참관객과 120명 넘는 바이어 방문을 기록하였습니다. 전시한 기업은 총 113개사로 그중 한국 제품 수입하는 에콰도르 기업 34개사, 한국 진출 기업 6개사, 한인 기업 11개사는 한국 제품을 판매하였으며 코트라 부스에는 에콰도르 미 진출 우리 기업 55개사 쇼케이스를 운영하여 신규 바이어를 발굴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K-뷰티, K-푸드 등과 같은 소비자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제품, 의료, 보안 분야 기업도 참가해 참가 기업 다변화를 꾀하였습니다. 올해 엑스포 코리아 영상을 잠깐 한번 보시죠.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어떻게 신청을 할 수가 있을까요? 내년에도 엑스포 코리아를 9월에 개최하기 위해 쇼케이스 참여 기업 모집을 내년 5월부터 진행할 예정이오니 무역투자24의 소식을 확인하여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큰 행사를 차질 없이 진행해 주셨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토도밍고 무역관에서는 도미니카 공화국 정부조달 시장 참여 가이드를 올려주셨네요. 네. 도미니카 공화국 정부 조달 시장 자체가 큰 편은 아니지만 최근에 전자 정부화 그리고 정부 조달의 투명성 제고 측면에서 참고할 내용이 많을 것 같습니다. 산토도밍고 무역관 이주상 관장이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겠습니다. 산토도밍고 무역관 이주상입니다. 이번에 도미니카 공화국 공공조달청의 전자조달 플랫폼의 내용과 입찰 참가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은 모든 정부 조달을 전자조달 플랫폼인 포르탈 트란작시오나를 통해 공고하고 열람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면서 정부 입장에서는 투명성을 제고하고 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개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남미의 정부 조달은 정보를 미리 입수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적시에 참가하기 힘들다는 문제가 가장 크고 또 현지에 에이전트와 같은 연락처를 확보하지 않으면 참가가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은 어떤가요? 정보의 적시 입수가 어려운 점은 맞지만 도미니카 공화국의 경우에는 투명성 포탈에서 예산 배정, 기관별 지출 내역, 그리고 이전의 낙찰 정보까지 비교적 상세한 정보들을 공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즉, 어떤 기관에서 이전에 얼마에 구매했고 스펙은 어떠하며 또 언제쯤 다시 구매를 할 것인지에 대해 정보를 미리 얻거나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의 공급선이 충분하지 않다 보니 외국 기업도 사전에 등록을 해두면 입찰 참여에 제한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임시 등록뿐만 아니라 조금 복잡하긴 해도 영구 등록도 가능합니다. 다만 외국에서 발급된 서류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공증을 받아 모두 스페인어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런 내용을 도와줄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네, 사전 등록을 대행해주는 전문 컨설팅사와 로펌, 회계법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 파트너가 필요할 경우 무역관으로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정부조달의 특성상 스페인어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과 같은 문제는 있지만
도미니카 공화국처럼 작은 시장에서 레퍼런스를 쌓으면 다른 중남미 시장에 진출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브라질에서는 라탐 항공사가 엠브라에르 중형기 74대를 구매할 예정이라고요? 네, 정원 132명의 엠브라에르 E195-E2 기종인데요. 자세한 소식은 쌍파울루 무역관 곽영서 과장이 전해주시겠습니다. 상파울루 무역관 곽영서 과장입니다. 이번에 라탐에서 구매하는 E195-E2 기종은 엠브라에르사에서 생산하는 가장 큰 모델로 정원이 132명까지 가능하며 동급 항공기 중에서는 연료 효율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라탐은 기존에 보잉과 에어버스사 항공기만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처음으로 엠브라에르 항공기를 도입하겠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럼 트럼프가 브라질 제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과도 연관이 있을까요? 명확하게 밝히진 않았지만 브라질 정부가 항공업계에 7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자금 지원을 하면서 엠브라에르 기체 구매, 지역 항공 확대 등의 조건을 내건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미국의 아벨로 항공사도 엠브라에르 항공기 100대를 계약하는 등 보잉사가 주춤하는 사이 엠브라에르사가 시장을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군도 엠브라에르 수송기를 도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과의 협력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지난 2023년 엠브라에르 C390 기종이 우리 공군의 수송 기종으로 선정될 당시 엠브라에르는 절충 교육을 통해 한국산 부품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지난 9월 사천시 및 부산시에서 개최된 엠브라에르 위크 행사를 통해 한국 항공 부품 기업들과 항공기 구조물, 엔진 부품 구매 상담에 이어 도심 항공교통, 수소 연료 활용 기술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또한 10월 서울에서 개최된 항공우주전시회 아덱스에도 참가하였고 방위사업청과 양해 각서를 맺고 한국 부품 기업들의 공급망 참여 확대 및 한국 방위사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네, 많은 협력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예전 브라질 국영항공사는 바리그였던 걸로 기억됩니다. 2006년인가 경영 악화로 다른 항공사에 흡수된 이후 땀 항공사가 브라질 제1의 항공사가 되었고 이게 2014년에 란칠레와 합병되면서 라땀 항공사가 출범한 걸로 기억되네요. 브라질 항공사에서 브라질 항공기를 처음 도입하기로 했다는 것도 흥미로운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라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코트라 해외시장 뉴스와 무역투자24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중남미 지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요청 사항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방송에 반영하겠습니다. 방송에 선정된 댓글에는 소정의 상품도 드릴 계획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스타라비스타.